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책 많이 읽으셨어요? 저는 4월에 좀 바쁜 일이 많아서 많이 책을 못 읽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100페이지씩 거의 꾸준히 읽고 있어서 한 3, 4일 제외하고는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는 즐거움을 여러분하고 또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답니다. 어떤 책들을 읽으셨어요? 저는 읽고 있는 책이 지금 한 40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파인만을 만나볼까? 그럼 파인만 책을 읽게 되는 것 같고,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좀 읽고 싶다. 그러면 건강의 뇌과학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니악 책은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횡설수설하는 면이 있어서 지금 잠시 중단을 했고요. 폴링 인 폴 같은 경우엔 지금 거의 한 20페이지 정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처럼 읽는 법이란 책은 정말 아껴 읽고 있어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멋진 국어 선생님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병렬 독서는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읽은 완독한 책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행복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고 싶은 내 마음, 그 다음에 제주도 간다면 꼭 이 사람이 추천해준, 이 작가님이 추천해준 코스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안에 책 내용 안에 저자가 많이 가는 곳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 맛집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향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는 사실은 개인 취향이 너무 강하지만 이 작가님의 추천이라면 왠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게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예쁘게 그림첩처럼 되어 있어요. 저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언젠가 동화책을 내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제주 여행 가실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너무 아까운 책입니다. 네, 음악의 언어. 어, 이 작가님이 거의 글 쓰는데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문체고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그런 책입니다. 에세이인데 작가님의 그 음악적 지식과 함께 일상이 묻어나고 음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일들이 묻어져 나오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이게 꼭 음악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 내 일상에서도 많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 문체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꽂아놓은 곳이 있어요. 길을 잃고 질문을 던지는 동안 나도 모르게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음악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온몸으로 익혔다. 우연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기도 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의 특권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에도 나는 음악 안에 있다. 음, 정말 멋있죠? 어, 멋있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문체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독서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독서하기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눈을 딱 뜨면 그날 오늘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 진짜 그런 느낌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10년도 넘게 전에 산 책입니다. 저는 우울증을 되게 깊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동안에 글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글에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이 카톨릭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작가님이 사실은 제가 한국 여자 작가님을 처음 접한 계기가 됐던 공지원 작가님이세요. 왜냐하면 이분의 문체가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에쿠니 가오리 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에는 에쿠니 가오리 같은 문체의
김난주님 온 김에 그런 책들을 좋아했는데 그런 가벼운 책을 좀 읽고 싶은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든지 어떤 나의 삶의 만족을 느끼는 책. 근데 우리나라의 작가님들 책은 좀 무겁다는 느낌이 전 많이 들어서 사실은 즐겨 하지 않았습니다. 고전도 충분히 좀 무거운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내용은 왠지 저는 책을 잘 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졌다랄까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한참 후에 그 KBS에서 베네딕토 수녀 수사님들을 취재해서 그 기도원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도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평온, 침묵, 고독을 찾아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이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새롭게 다시 읽어봤는데요. 역시 또 저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1이 있고 2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1보다 2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책을 읽고 한 4일 동안 책을 못 읽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할까요?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다른 나라 언어로 표현됐다면 제주도 사투리를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주도 말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긴장되는데요. 언젠가 어머니가 말한 적이 있어요. 니네 아방이 소나에 다워시민 아마 내가 싫어질 거라. 처음 봐신디 소나의 얼굴이 얼마나 곱던지 15년을 햇빛 못 받는 그래 사신가. 살갗이 버섯처럼 허영해주게. 그런 사람들을 다 피하다니는 것도 잘도 이상해서 죽은 사람인 돌아온 것 추룩게 눈초리 한 번만 섞어도 귀신을 못 사람인 것 추룩. 아이고 아이고.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보다 강렬하게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다른 작가님들 책은 밑에 자막이 달리거나 아니면 해설이 있는데 이분 건 해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을 이해를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 할머니는 4.3을 경험하신 세대여서 4.3 때 일을 옛날 이야기처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크면서 그 할머니의 목소리로 다시 순간순간 느낄 때 섬찟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도 할머니가 절대 반장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서지 말라고. 나서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서지 말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공포감이, 그 무력에 대한 공포감이 얼마나 셌는지 알게 하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개인이 막을 수 없죠. 사회 현상에서 아주 큰 어떤 폭력 앞에서는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정말 조그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닮고 싶은 저희 롤모델님 책입니다. 네. 이분은 심리치료사로서 열심히 사셨고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심리치료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심리치료사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심리치료가 제가 하는 일과 좀 비슷한 장르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을 많이 다잡고 저를 위해서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되게 책이 따뜻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나친 차이는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한 커플이 기억납니다. 아내는 직관적이고 공감 능력이 높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결혼했는데 남편은 정서적이거나 대인 관계에 관련된 문제에
생각을 담을 쌓은 채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충실한 아내였고 불만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는 모든 정서적 문제를 혼자 감당하며 결혼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심함에 계속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무덤덤해요. 섹스를 좋아하고 돼지고기, 소세지를 구울 줄 아는 여자라면 어떤 여자와도 잘 살걸요?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 건실한 시민이자 좋은 가장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아이들 때문에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의무만이 이 커플을 이어주고 있었죠. 오직 의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누구에게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지혜롭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을 위로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찬찬히 읽어보시면 와닿는 내용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 추천합니다. 이 책은 정말 제목 때문에 고른 책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책이 좀 옛날 말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문체가. 그리고 약간 할머니가 이야기 해주듯이 그렇게 그 이야기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에 엄청난 깊은 사람에 대한 신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신의를 굉장히 잘 끄집어내서 쓴 책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사실은 의리와 신의를 그렇게 논하는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신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함,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책들이 단편 소설이어서 읽기 참 좋았고요. 감동받아서 다시 한번 더 읽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책은 이 책입니다. 짧기도 하고 간단해서 그냥 단숨에 읽어버린 책이에요. 되게 얇아요. 그래서 단숨에 읽을 수 있는데 내용이 너무 깊습니다. 대강 느껴지지만 진짜 묵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작별하지 않는다 읽고 나서 읽어서 그런지 더 뭔가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의 연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인공이 생을 마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생을 마감하는 느낌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게 가야 되는 것처럼 가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나는 자꾸 차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느낌을 느낄 때 되게 마음이 먹먹하면서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삶을 응원하면서 이 책은 삶을 응원하는 책인 것 같아요. 대신 죽음의 문턱으로 가면서의 일은 제가 대신 더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월에 읽은 책을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5월에 다 완독해서 해드릴 책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월은 바쁜 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을 읽기 좋은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책 많이 읽으시고 평온 독서 하세요. 다음에 오겠습니다.